네, 뉴스 정면 승부 서정욱 변호사, 배종찬 소장 그리고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이야기를 좀 옮겨보죠. 국민의힘 지금 뭐 또 워낙 여기도 많이 싸우고 있어가지고 재신임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도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어쨌든 내용 자체가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대 비장 갈등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자, 오세훈 시장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시장직을요 급식에 무상급식에 걸었던 분이잖아요. 아, 네. 근데 이번 사태가 무상급식보다 덜 중요합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 말이 하면 이대로 가면 전부 다 이게 지방선거 필패고 본인도 선거 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필패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본인이 나서서 장동혁 끌어내려야 되겠다. 우리 장동혁은 안 된다. 내가 시장직 걸고 우리 전 당원들께 호소해서 나 장동혁 대표하고 우리 새로 비대위원장 모셔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중도로. 이 정도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직을 뭐 시민들이 준 걸 못 건다. 근데 무상급식에도 걸었잖아. 거기 당대표도 당원과 국민이 뽑아줬는데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뒤에서 계속 좀 비난하듯이 계속 하니까 당원들이 짜증이 나요. 걸려면 화끈하게 한번 걸어라. 차라리 당원 투표 한번 하자. 그러면서 끌어내리는 운동하면 되잖아요. 유세를. 한동훈하고 같이 한동훈, 오세훈 또 한동훈이 많잖아요. 결과 몰라요. 패배의식에 젖지 말고 한번 시장직 걸고 해라. 근데 당을 살리는 거지.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했던 그 주민투표처럼 네. 투표율 자체가 너무 낮아서 그냥 그 소환 투표 자체가 부결되는 결과가 되면 사실 실제는 왜 너희끼리 싸우니 이러면서 당원은 무관심한데 결론은 그냥 장동혁 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비판자고 한다고 대안이 이런다고 장동혁 끌어내려지느냐고요. 제 말은 그냥 성부수를 던지는 셈으로 당을 살리야 되잖아요. 필패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성패를 따지지 말고 이까지 양보해 선관위에 맡깁시다. 자꾸 부정선거인데 당에서 하면 선관위에다 맡겨서 당원들 해도 좋고 아니면 당원 50%에 역선택 방지하고 국민 50%까지 하자고요. 그럼 됐잖아요. 국민 50%, 당원 50%, 선관위에 맡겨서 한번 이렇게 검증을 다 재신임 받든지 뭔가 대안을 내놔야지. 자꾸 뒤에서 이런 소리 하면 뭐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네. 자꾸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감정 싸움이 일어난다고 지난주에 우리 정면 승부를 들었으면은 다 이해가 되셨을 텐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고장 윤박이고 한삼 5배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고장 윤박. 네. 근데 여기 이제 뭐 기국을 했으니까 따로 이제 고전을 빼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당의 경쟁력이 더 확대되고 지지율을 끌어들이면 그걸 왜 나쁘다고 그러겠습니까? 고성국 전환길. 그런데 그 고전이 클래식 이 당의 이 비타민이 되는 그 도움이 아니라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 되겠거니 하니까 지금 걱정과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당이 고전으로 고전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고장 윤박은 다 아시잖아요. 고성국, 장동혁, 그다음에 윤석열, 박근혜 이 단식 마지막 날 네. 손을 잡아줬으니까. 맞아요. 또 한쪽에 이제 이 또 쪼개졌어. 가뜩이나 지지율이 더 쫄아들었는데 또 쪼개졌어. 한삼 5대 한동훈, 김영삼 또 그다음에 오세훈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또 싸우잖아요. 차기 대권 감으로 여겨지는 장동혁, 오세훈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여기 또 한동훈까지. 그다음에 배는 누굽니까? 배추도사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배현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비대위가 들어설 가능성도 없고 장동혁 체제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7%가 장동혁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죠.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장동혁 체제를 끌어내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판사판 싸워야 되냐.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과 우리가 이판사판 싸워야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럼 좀 시원하게 전두환 씨 사진 건의 많이 이런 거 이야기 들리게끔 하지 말고 어떤 보관이 있는 거냐. 어떤 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냐. 그 말씀을 주시면 자꾸 이 서울시장 흔들지 말고 누가 되느니 누가 또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제발 좀 뭔가 믿음이 가는 걸 좀
내놔달라 이 호소죠. 말씀하신 그 한국갤럽의 장동혁 대표 역할 수행 평가에서 9월 달에 이제 긍정 30, 부정 51이었으면 이번에는 긍정 27, 부정 5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역대 박근혜 대표 때부터 해가지고 가장 낮았던 게 2023년 11월에 김기현 대표 26%였는데 지금 거기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후. 장동혁고 네. 사실 이번 뭐 직을 걸면 된다. 이건 좀 도파민 중독입니다. 네. 이렇게 정치인들이 손목을 걸기 시작하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 현실은 저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내부에서 재심 투표를 한다. 이러면 소위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이나 오세훈 대표 주장 장동혁 호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집니다. 이 현실을 인정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생태계가 지금 이제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누군가를 억울하게 린치를 하면 이건 아니다라는 여론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당에서도 긴장을 하고 교정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소위 이제 요즘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슐린 반응성인데 네. 그 반응성이 아예 깨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부당한데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 있는 시민들이 내일같이 안 느끼는 겁니다. 이 당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고립돼가는 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뭔가 서정욱 변호사님의 강력한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중도랑 민주당 지지층까지 합치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는 박해지고 있는데 그럼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대표하다 보면요. 네. 그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악역 하다 보면요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뭐 저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야가 대표들이 뭐 좋은 일만 지지받는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악역 한다는 거고 그러나 이게 좀 좋아질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새 출발을 하면 내부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시한 오늘 12시 내일부터 이게 절대 이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오늘까지 저는 한 명도 없다는 게 부끄러워요. 네. 아니 친한동계나 오세훈 시장이나 특히 한동계 의원 중에 배지 하나 던진 사람이 없냐. 당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고 자기들마저는 필패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게 내가 배지 하나 날리더라도 내 장동혁 체제 끌어내리기 위해서 내가 한번 당원들 표를 받아보겠다. 심판을.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이게 오히려 보수의 저는 비극이다. 그러니까 한동계 우리 뒤에서 군신함 하면서 뒤에서 막 그냥 불만을 하는데 당당하게 나서서 장동혁 대표 신임 받으세요. 나 책임질게요. 이런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근데 오늘 이후에 되면 좀 바뀔 거예요. 근데 바뀐다고 했는데 지금 배현진 의원 징계 윤리위 제소된 게 있고요. 거꾸로 고성국 박사가 전두환 사진 걸자 이것 때문에 또 윤리위에서 서울시당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징계권이 또 부글부글한 게 이제 두 개가 또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않나요? 그 두 개는요. 네. 둘 다 이제 없는 걸 할 겁니다. 아, 고성국 박사는 토론이 문제다. 네. 그 개인 의견 지나가면서 한마디인 걸 평다고 징계할 이유가 없고 배현진 의원 뭐 서울시당에 좀 부적절하지만 그냥 경고 정도로 아마 둘 다 이게 징계는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거기서 이제 봉합하는 걸로 그렇죠. 끝내려고 할 것이다. 예. 그리고 다른 걸로 이제 모드 전환을 장동혁 대표는 준비하고 있다. 바로 이게 이제 공간위를 발족하면요. 네. 이제 그 누가 또 위원장이 되느냐부터 네. 이제 획기적인 공천 혁명들이 또 올 거거든요. 아, 또 이 정책들도 쏟아질 겁니다. 혹시 공간위원장이 지금 아직 안 정해진 거죠? 그렇죠. 예. 혹시 공간위원으로라도 서 변호사님 가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방송에 많아서 안 돼요. 아, 네. 거절하셨답니다. 장동혁 체제에 아. 협조할 생각 없어 서정욱 아, 이렇게 이거는- 이제 또 나올 텐데. 방송 때문에. 방송 때문에. 배영찬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확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배현진 고성국 징계권이요. 아니 근데 끝날 것처럼 보이세요. 안 끝나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정치를 오랫동안 봤던 서정국 변호사들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여진 여파가 터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장동혁, 다 한동훈 당의 대통령감으로 평가를 받을 거예요. 대통령 뭐 자격이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이제 기대주로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러면 경쟁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끝날까요? 안 끝나요. 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또 서로 간에 어르렁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 마땅한 해법이 있다면은 그것을 가동시킬 텐데 마땅한 해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해법이 없을 때 아니 여기 이 법 공부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법고시를 사실을 패스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수학 성적이 50점인데 어떻게 90점이 될 수 있을까? 그걸 무작정하고 짜증을 부릴 게 아니라 해법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해법을 마련하는 사람이 내부에 아무도 없어요. 싸울 거리만 만들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안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지 않을 안 것이다. 끝나요. 이건 안 끝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나쁘게만 얘기 안 하고 싸움은 물론 붙이라고는 했지만 이제 말리는 쪽에서 보면 당협위원장들 다 경고 조치로 이제 끝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심 민심도 50대 50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강공 모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이렇게 숙일 줄 안다 이런 태세로 이걸 읽어도 될까요? 아니면 그건 그냥 제 착각일까요? 그러니까 제일 큰 대만은 잡았고요. 이제 가게 하면서 몇 네. 개 이제 또 보듬어 줄 수는 있는 건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미 숙청은 다 끝났다고 느껴지고요. 이게 저는 방금 서 변호사님께서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얘기하시는데 부당하게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이 기준을 무너뜨리면 또 반복됩니다. 당 안에서 이를테면 뭐 전한길 우리 그 열사님께서도 장동혁이 윤석열을 버리면 나도 장동혁을 버릴 것이다. 세부적인 요만큼의 차이로 누군가를 쳐내기 시작하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자꾸 작아진다. 제가 뭐 악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사화가 계속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 모두의 관심도 적어지고. 네, 지금 그 오로지 서정욱 변호사님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정리될 거다라고 아마 보시는 저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제명으로요. 네. 이제 더 이상의 뭐 갈등은 없을 거예요. 37명 거기에 그 친한 게 많았거든요. 그것도 그냥 다 불문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룰도 5대5로 그대로 나경원 원래 그 기획에서는 7대3이었잖아요. 그쵸. 이것도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머지 뭐 아까 배현진 징계도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따라 저는 뭐 이제부터 이렇게 오히려 통합하면서 서로 내부를 단결하는 이렇게까지 이제 더 이상 서로 뭐 공개하고 숙청하고 서로에게 막 징계하고 이런 싸움이 없을 거예요. 간단히 제가 하나 말씀드려요. 남녀 사이에 데이트하다가 깨져도 여진과 여파가 남는데 이렇게 혹독하게 서로가 갈등을 잉태하고 있는데 그게 사라진다? 저는 그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납득을 할 수 없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죠. 5대5로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나경원 의원이 이제는 5대5로 해도 내가 괜찮다라고 장 대표랑 얘기가 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뭐 한강버스라든가 오세훈 시장은 현역 시장으로서의 프리미엄도 있지만 어쨌든 네거티브 요소도 많아서 차라리 당원에서 내가 압도적이고 민심도 뭐 해볼만 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요즘 나경원 의원 별로 잘 안 보이던데 이게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나경원 의원은 원래 7대3을 하더라도 서울에는 5대5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 인터뷰를 했었죠.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그냥 룰로 이기고 싶지는 않다. 당당하게 기존의 룰로도 본인을 위해서 유리하게 만들어 그걸로 이기면 본선 하나 많아지잖아요. 그게 나경원 의원은 그 정도로 그 승부수를 던진 거고 뭐 자신감을 떠나서 원래부터 일관되게 5대5고 그렇게 7대3이 되더라도 서울 5대5로 후보들끼리 정하면 되거든요. 광역단체별로 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당당하게 이기겠다 이런 의미고요. 아마 출마는 분명히 할 겁니다. 무조건 한다. 예.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오세훈. 저는 나경원 의원님이 출마하실까 사실 우리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좀 승산이 좀 약해 보일 때는 왜냐하면 의원직을 던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동작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저도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원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기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출마를 하실까부터 저는 뭐 안철수 의원님의 어떤 출마설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영자 대결인가요? 어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힘 내 지자체장 그 후보들이 대결이 없어요. 대구하고 경북만 있고 이게 엄청난 비극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서울에서도 똑같은 지금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또 출마하신다고 출마한다. 원내가 아깝지 않고 출마한다. 아니 후보가 되고 나서 사퇴하는 거잖아요. 사퇴하고 이게 경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일단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 끊고 후보가 된다는 자체가 정치 체급이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게 배지보다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근데 나경원 의원 이미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본선에 나가본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제와 본선에 그걸 무서워서 배지 좀 몇 달 더 하겠다 이 나경원 의원이 그런 분이 아니고 그래요? 이분이
자유파의 나다르크, 예. 자유파의 그 잔다르크입니다. 나다르크. 아 그러면 자기 희생할 땐 던집니다. 많은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나갈 기미가 없는 김은혜 의원은 자유보수의 전사가 아니라는 얘기군요. 아, 못했네요. 왜 갈라치기 하십니까? 네. 서울보다 네. 어려우니까. 10배 어려운 게 경기도입니다. 아니 경기도니까. 보니까 제가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준우 앵커가 네. 대담을 하시고 아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론은 사심 없이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선거는 선본 후당이에요. 자, 선본은 본선을 생각하고 저는 후당은 뭐냐면 당에서 이기는 거는 나중에 생각해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도 딸려요. 구도도 딸려요. 후보도 딸려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적어도 이 지지층들을 위해서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지방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결과를 낳느냐가 핵심 아닌가요?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본선 승리가 중요하죠. 경선 후보 승리의 모든 것을 매진한다면 이게 무슨 소기의 성과이고 소기의 목적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현직 시장 지사 흔듭니까? 그런데 그래도 오세훈 시장은 제가 오세훈 시장 편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오 시장은 지금 4선 시장이고 올해 지방선거는 서울 성적이 이 최종 결과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공정하게 뭐 경선을 해서 이 현직은 또 현직대로 프리미엄이 나오게 하고 또 경쟁력 있는 도전자도 있겠죠. 도전자에게는 충분한 기회를 주는 식으로 가야 되지. 이게 서로 간에 싸움판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이런 싸움판으로 가서 서로를 흔드는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50만 이상 인구의 기초자치단체는 시도 공관위가 아니라 중앙당 공관위에서 하겠다. 다이라고 해서 조금 시도당의 권한을 가져오는 정책이 이제 나왔는데 이러면 강남 송파부터 일단 서울시당 위원장의 힘은 배현진 의원인데 배현진 의원 아니라 장도혁 대표가 가져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권한을 위해서 더 그립감을 세게 가져가는 이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공교롭게 송파 강남이 네. 딱 그 배현진 의원, 김근식 위원장님 뭐 이런 분들 계셔가지고 이쪽에 개입 아닌 개입을 하시겠다는 뜻 같은데 저는 근데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큰 대만은 잡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그립을 엄청 세게는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서 괜히 잔부를 남길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박정훈, 배현진, 김근식 위원장이 송파 가불병인데 예. 다 모여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특정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경기도에 많거든요. 예를 들어 용인이 100만 넘으면 특례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 강원도하고 이게 예산이나 큰 차이 안 날 겁니다. 따라서 이게 규모가 아주 큰 데는 중앙당에서 이게 제대로 좀 이게 공천해야 된다. 솔직히 시도당에 가보면요. 그 공관위원들이나 뭔가 이게 좀 중앙당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따라서 이게 중요한 인구가 많고 전략 지역은 중앙당에서 직접 공천에 관여하겠다 이런 의미지. 누구를 겨냥해서 뭐 어떤 사람은 김민수가 성남시장 나가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데 이게 근데 김민수가 그냥 됩니까? 어차피 공천은 경선하거든요. 신상지 시장하고 따라서 이게 저는 뭐 누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워낙 덩치가 큰 데는 중앙당이 좀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아니 100만 특례시로 기준을 딱 잡으면 제가 좀 그렇게 그럼 몇 개 되는데 안 되잖아. 이건 하나만 한 거지. 50만이라고 하니까 약간 미묘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배종찬 소장님 요 뉴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른바 장풍 장악, 장심 장악으로 봐야 되겠죠. 장동규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대표직을 겁니다. 뭘 걸 수 있습니까? 단체장입니까? 의원입니까? 사랑한다 민수야, 예찬아. 이제는 50만 넘는 단체장도 중앙당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거세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진짜 똑같으시네요. 이건 결과적으로는 중앙당 권한이 강화된다라는 것을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 스스로 밝혔어요. 스스로 밝혔다기보다는 그렇게 발언하고 나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더 추가적으로 하지 못해요. 그 이야기는 장풍 장심 강화, 중앙당 강화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적어도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단체장을 중앙당에서 결정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더 장악할 수 있고 더 주도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비장계에서 얘기하기에는 2월달 설 연휴 직후에 잡혀 있는 지기현 판사의 그 내란 1심 선고가 되면 이게 또 어떠한 파장이 될 수 있지 않냐. 내란과 관련해서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는 장동혁 체제가 또 한번 국민들 앞에서 약간 유구무원이 된다면 이게 또 지도자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뢰가 계속 있을 겁니다. 지금 판결 김건희 여사부터 해서 계속 나올 텐데 그때마다 질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한 사과의 어떤 직후요미에 빠진다고 하죠. 사과를 했는데 또 제대로 안 하면 계속 해야 되는 그 지옥에 계속 개미 지옥에 빠지실 것 같다. 이건 뭐 그래서 불가피합니다. 위기는 또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죠. 아마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일관되게 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법 판단이 따르겠다 했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무죄를 기대하고 있는데 무죄가 나오면 이제 지긋지긋한 내란몰이는 끝날 거 아닙니까? 1심이지만 2심이 6월 전에 2심이 안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게 1심 판결이지만 무죄가 나오면 이제 민주당의 내란몰이는 파탄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겸허하게 어차피 사과를 했잖아. 계엄에 대해서 겸허하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아마 이런 자세로 갈 겁니다. 그러면 별로 이 리더십 문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죠. 아, 이미 그렇군.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뭐 사과의 톤은 좀 다릅니다만, 네, 배종찬 소장님. 근데 이제 사과하고 이제 무관하게 여론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죠. 과연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한 전체 유권자의 한 15% 되는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강화되는 15%의 지지층들은 더 단단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당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뭡니까? 중도층입니다. 그 중도층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아,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윤 어게인이구나. 요즘 뭐 어게인이 유행이에요. 뭐 문 어게인, 정 어게인.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유권자들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런 사과의 효과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장동혁 대표가 오는 19일 선고 이후에 명확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결국은 윤한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 문제를 해결할래 안 할래 이게 관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서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어제 명태균 무죄, 김영선 무죄 나오고요. 물론 그 황금폰 은닉은 6개월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또 곽상도 전 의원도 1심 공소기각 판결 나왔지 않습니까? 아들 무죄 나오고 이거 두 개 묶어서 짧게 논평해 주신다면. 한마디로 이제 그 법원에서 좀 이게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히 강화한 게 곽상도 판결 공소기각 판결이고요. 네. 그다음에 명태균 씨도 여론보다는 법리적으로 여론을 다 유죄했는데 법리적으로 과연 이게 정치 자금 활동 정치인을 볼 수 있느냐. 특히 윤 대통령하고 관계가 놓아야 정치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입증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